2014년까지 인터넷의 편리함과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포럼과 모임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임의 목적은 지식과 취미를 공유하고 삶의 즐거움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부부 공유 또는 썸과 스윙을 좋아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의 단체들이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스윙 그룹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쉬웠습니다. 단순히 가족이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외로움을 느끼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을 찾는다는 모호한 정보를 올리면 됩니다. 이 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몇 가지 링크를 클릭하면 그룹의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흥미를 느끼거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은 리더와 따로 약속을 잡아 친분을 쌓거나 그룹의 독특한 특징들에 대해 질문하거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병적인 모임 이 포럼들은 수천 명의 관심을 끌었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관계로 간주했습니다. 특히 회원인 트라찬투무오이 엔구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불륜이나 원나잇 스탠드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누군가 이를 비난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솔직히 남자들이 조금 더 용감할 뿐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본능과 욕구를 이야기하고 가족적인 성 모임에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또 다른 회원인 큐엣 앵구에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건 내 진정한 모습을 찾을 기회입니다. 같은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그룹들은 주로 사이공 호찌민시에서 활동했지만 이후 하노이, 하이퐁, 꽝린 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그룹들에는 새 회원을 가입시키기 위한 기준과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꽤 엄격했는데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공유하지 않는 회원을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그룹 관리자들이 설명했습니다. 그룹의 가입 조건 그룹에 가입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드시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출신과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배우자의 나이가 그룹 회원들과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합니다. 그룹이 소집할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사용해야 하며 모임 후에는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가정사에 간섭하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금지됩니다. 회원들은 주로 온라인에서 서로를 알게 됩니다. 초기 대면 모임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며 대개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후 멤버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더 가까워집니다. 하이퐁 그룹 리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우리는 함께 숙소로 이동합니다. 돈이 많다면 외곽 지역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룹이 처음 결성되었을 때만 규정이 엄격하며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규정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모임의 실제 모습 하노이와 하이퐁의 부부 공유 그룹과 연결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인 끝에 나는 K라는 그룹 리더와 연결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전 9시였지만 나는 멤버들이 모두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9시가 되자 멤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여자들은 수줍게 인사를 나누었고 남자들은 오늘의 파트너가 될 여성들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K는 나의 아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본 뒤 멤버들 간의 직업, 취미,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10시가 지나자 K는 담배 상자 종이를 찢어 여성들의 이름을 적은 뒤 남성들에게 뽑게 했습니다. 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모인 이유와 그룹의 목적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파트너는 뽑기로 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새 멤버, 내 친구를 가리키며 라서 내가 우선권을 갖겠습니다. 그 후 K는 각 멤버들에게 추첨지를 나누었고 결과에 따라 모두가 묵묵히 수용했습니다. 2차의 시작 2차는 사이공의 탄강, 탄창, 강가에 위치한 한 낭만적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독특한 교환 활동에 딱 알맞아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각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 옆에 앉아 부부처럼 음식을 먹이고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그룹 리더 K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내 친구를 데리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이동 전에 모든 사람의 휴대폰을 걷어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날 밤 내 아내로 정해진 여성은 자신이 34세이고 탄투원 틴투안 공단에서 일하는 회계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성생활 문제를 털어놓으며 남편이 성적 만족을 위해 자위에 의존하는 탓에 이런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모임에 자주 참여하셨나요? 7에서 8번 정도요. 파트너들은 어땠나요? 별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몸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 무례한 사람, 부드럽고 매너 있는 사람까지요.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어요. 내 남편도 지금 다른 여성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결국 이런 삶에 지쳐 새로운 방식을 찾고 싶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고통과 절망, 빌린 족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즉, 한 남편이 매춘부를 아내로 고용해 이런 그룹에 섞여 상호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아내들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며 심지어 몇 년간 남편에게 성적으로 학대받아온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 앞에서 집단적 관계를 맺는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아내는 거의 없습니다. 420SG의 자유로운 사랑 그룹의 회원인 마이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몇 개 그룹에서 교류에 참여해 봤는데 주로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복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고 오히려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회에서 여성은 남편이 직장이나 사업 관계를 위해 개선한다며 요구하는 것에 순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몇 시간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마이리는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 자신이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속으로 무너지고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건 남편이에요. 제 아이와 함께 사는 제 남편이요. 그 후로 마이리는 명절이나 제사 때 며느리로서의 의무나 도리를 쓸데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아이를 훈육하는 것을 들으면 마이리는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어떤 가치도 보지 못했어요. 전부 위선이에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왜 단호히 거부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거부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간청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곧바로 잠들곤 했기 때문에 제가 그를 안쓰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 받아들였어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요. 더 깊은 상처, 민항은 SG 프렌드십 그룹에서 더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고백했습니다. 민항은 교사 출신의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으로 아이들을 돌보느라 이미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재미있고 특별한 클럽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녀는 처음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한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민항은 남편이 다른 남자들과 비교될 때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매너도 없고 술자리에서 무작정 술만 마시며 하루 종일 씻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남자들은 품이 있고 매너가 좋아 보였습니다. 결국 민항은 처음에 정했던 연락 금지 규정을 어기고 다른 남자들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심리와 성적 관념 레티 마이 박사, 베트남 혼비엣 심리상담센터의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심리적 성적 억압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런 행동을 통해 복수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심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어머니이자 아내인 자신이 누구에게 복수하고 무엇을 증명하려 한다는 것인가요? 하지만 이런 의견과는 달리 앞서 언급된 한 여성 안트리언은 남편의 문제를 함께 치료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의 남자다움이 그런 치료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어요.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한 친구의 이야기는 이런 상황의 실상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는 단순히 사기꾼이에요. 그는 건축가라고 주장했지만 대학 시절부터 외모와 언변을 이용해 많은 여자들을 속이고 돈과 사랑을 빼앗았어요. 심지어 부유한 집안 출신의 여성과 결혼해 그녀를 이용했고 그녀가 임신했을 때 그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는 도박에 빠져 빚만 남겼어요. 그녀는 케이의 아내조차 케이아의 사기에 넘어가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결국 사회적 질병까지 얻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관련 당국은 값이 매우 저렴한 일반적인 성매매 밀집 지역을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몇만 원만 있으면 손님은 한 번의 쾌락을 위해 A부터 J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사지 업소에서부터 어두운 카페, 나무 밑, 물가, 공터, 철도 길가에 이르기까지 붉은 발톱의 그림자가 존재하며 일부는 이 쾌락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임대하기도 한다.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성매매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다. 포바이은 낮에도 활동한다. 2014년 조이송바 팝루앗 신문기자의 조사에 따르면 하노이 외곽 지역인 은구어라이 엔고이 노이 마을 하동구 서무 엑선 타이 모 투리엠 바라 퓨옹 쾅트룽 하종 지역은 저렴한 행복 거리로 불리고 있다. 저렴한 행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주로 낮은 소득층, 예를 들어 노동자, 운전사,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이다. 그들은 이러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기자의 관찰에 따르면 누옥노이 하동과 TI 모 두리엠 지역에는 커피숍과 마사지샵이 넘쳐나고 있다. 커튼 뒤에는 도발적으로 옷을 입고 화장한 여성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바라 삼거리와 엑솜타운 하동구에서는 낮에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오후 12시에 나는 하동의 포울럼 지역에 있는 마사지샵 QH로 가기 위해 차를 탔다. 차를 세우자마자 도발적인 옷을 입은 여자들이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마사지나 가까운 마사지를 원하시면 마사지 7만 비에똥, 훈련, 8만 비에똥, 빠른 기차, 15만 비에똥, 하룻밤, 500만 비에똥라고 제안하며 손님을 초대했다. 이때 주인이 나와서 저희 가게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손님을 잘 돌봅니다. 고객님이 오시면 만족하실 때까지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여성 직원인 로안이 나를 2층으로 안내했다. 기자의 관찰에 따르면 이 마사지샵에는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5개의 방이 있었고 일부 방은 단체 손님을 위해 3에서 5개의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작은 방은 혼자 오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원한 손님을 위해 배치되었다. 직원은 나를 2층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단 하나의 침대만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마사지가 끝난 후 그 여성은 가까운 마사지나 끝까지 하시겠어요? 라고 계속 물어봤다. 10만 원을 팁으로 주자 나는 바쁘다며 바로 나가야 했다. 여러 가지 마사지 후 몸은 아팠고 나는 눅눅하고 답답한 냄새로 가득 찬 좁은 방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QH 마사지샵을 떠난 후 우리는 근처의 다른 가게들을 조사했다. 모든 가게들이 공통적으로 젊고 예쁜 여성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그들은 손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특징이 있었다. 몇몇 가게는 경찰의 단속 후 더 조심스럽게 운영되었으며 손님을 직접 가게에서 받지 않고 옆에 있는 모텔과 연계하여 손님을 보냈다. 한편 마사지샵의 주인에게 돈을 지불한 후 직원은 손님을 모텔로 안내했고 손님은 30분 동안 비밀스러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텔 비용 10만 비에똥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이 지역에서의 비공식적인 규칙은 직원들이 팁을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일정 비율만 받는다는 것이다. 예전에 피암분종 도로에 있는 빈 땅은 하노이에서 가장 문제되는 매춘 지역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단속 후 매춘 여성들은 외곽 지역으로 이동했다. 최근에는 바라 삼거리 근처의 철도길을 따라 많은 여성들이 기숙사에 거주하며 일부 지역은 동굴 기숙사로 불린다. 여기에 사는 여성들은 밤마다 일을 마친 후 돌아가 휴식을 취한다. 밤이 되면 이 기숙사는 갑자기 빨간 불의 거리, 불빛이 흐릿한 방으로 변해 손님들이 많이 드나든다. 1000개의 별을 따라가는 싸구려 길목과 그로 인한 결과 기자조사에 따르면 두옥노이와 타이모 마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언제 어디서든 활동하는 매춘 여성이 가득하다. 밤이 되면 여성들이 길가나 나무 밑에 서서 손님을 기다린다.
우리는 실제 조사를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나는 이 지역의 오토바이 택시를 20만 비엣동에 고용하여 1000개의 별을 따라가는 길목으로 알려진 매춘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도로변에 차를 멈추자 한 여성이 짧은 청바지를 입고 다가와 손님을 맞이했다. 나와 함께 간 친구가 얼마냐고 묻자 그녀는 10만 비엣동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녀에게 친구를 돌보라고 말하며 그녀는 10만 비엣동을 선불로 달라고 했다. 그 여자는 내 친구를 끌고 가까운 곳으로 가서 민감한 부위를 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10만 비엣동은 서서 하는 거야. 누워서 하려면 5만 비엣동 더 달라고 말했다. 그럼 어디에서 누워? 라고 묻자 그녀는 버려진 땅을 가리키며 거기서 깔고 빨리 하자고 말했다. 사람들은 매춘 여자의 말은 듣지 말고 마약 중독자의 얘기도 듣지 말라고 하지만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을 트랑이라고 소개하며 예안바이 지방에서 왔다고 했다. 가난한 집에서 올라와 도시에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몇 년 후 자금을 모아 다른 일을 하려 했다고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가게에서 일할 수 없게 되자 결국 그녀는 길거리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활동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10만에서 20만 비엣동을 지불한다고 말했다. 보호자는 매춘 여성들을 지키고 경찰이 올 때 경고 신호를 보낸다. 나는 그녀에게 마약 중독자나 도둑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와 범죄자들인데 누가 두려워? 라며 누가 말썽 부리면 다들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심지어 목숨을 앗아간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당신들은 가기 전에 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냐고 그녀는 짜증을 냈다. 내 친구는 왜 모텔 비용을 아끼고 그렇게 비싸게 부르냐고 묻자 그녀는 오늘 내가 옆에 있는 여자랑 같이 있었는데 그 애는 7만 비엣동밖에 안 받았다며 웃으면서 말했다. 그녀는 그 애는 말기 AIDS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도발적으로 웃었다. 우리는 너무 비싸다고 이유를 대며 자리를 떠났다. 내 친구는 이게 경쟁을 낮추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1000개의 별을 따라가는 길목에서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여러 날을 조사한 끝에 우리는 저렴한 가격에 성매매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돈만 잃고 상처를 입었다. 성매매 여성들이 돈을 챙기고 도망가는 일은 일상적이며 많은 경우 지갑이나 휴대폰을 도난당하거나 심지어는 마약 중독자가 주사기로 위협하며 물건을 빼앗는 경우도 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경우는 하동구에서 일하는 노동자 탕의 사례였다. 그는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맺다가 AIB에 감염되었다. 이동식 성매매 여성은 처리하기 매우 어렵다. 우리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여성들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역 주민은 우리는 이런 추한 모습을 정말 참을 수 없다. 경찰이 몇 번이나 단속했지만 여전히 근절할 수 없다. 이동식 성매매는 처리하기 매우 어렵다. 만약 붙잡히더라도 그들은 연인이라고 주장하고 처벌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 매춘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 조사관은 저렴한 가격의 성매매는 도시 외곽의 모텔과 여관에서 자주 발생한다며 이곳의 손님들은 각양각색으로 노동자, 운전기사, 짐 운반원부터 잠깐의 즐거움을 원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많은 곳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자신의 인격을 저렴하게 팔고 있으며 그들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없어 삶의 유혹에 쉽게 끌려 들어가 몸을 팔아 돈을 벌고 있다. 경제적 압박은 누구에게나 가해지며 만약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자신을 잃을 수 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몸을 팔아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나중에 돌아서려 해도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